학령 인구가 줄면서 존폐 위기에 놓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화를 통해 입학생 대부분을 타 지역에서 유치하는 학교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가 시작됐지만 전북 지역은 참여율이 낮고 운영 시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최대 65개의 늘봄 학교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전북에서는 전주시 제3선거구와 남원시 제2선거구 강력의원 2곳, 장수군 가선거구 군의원 1곳의 재보궐선거가 확정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1,5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인원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2022년 방문객보다 36%가량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존폐 위기에 놓인 학교가 많습니다. 차별화를 통해 외려 타 지역 학생을 유치하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부안 백산중학교와 전북 베이커리 고등학교를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안군의 한 기숙형 자율중학교 입학식입니다. 신입생들의 얼굴엔 설렘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2024년 희망찬 새 학년을 맞이하여 유구한 전통의 백산중학교의 입학을 허가받음을 입학생 46명 가운데 70%에 가까운 학생이 부안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 왔습니다. 학생들은 집과 학교가 먼 것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시설이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어떤 학생들이 이것 조금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바꿔주는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낚시 동아리로 들어가서 낚시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쭈꾸미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백산중학교는 한 학기의 시험을 한 번만 보는 대신 보고서나 발표, 토론, 연구 같은 수행평가 비율을 70%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늘렸습니다. 또 올해부터 정보교과 수업을 기준보다 2배 늘리는 등 교육과정의 차별화를 통해 모집 인원보다 1.5배가량 많은 학생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자율중학교하고 달리 주입식 교육보다는 일단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 인성교육이 첫 번째고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좋아하시고 또 재학생 부모님들이 소개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전화 오기도 하고 해서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육성산업과 연계해 특성화를 꾀한 학교도 있습니다. 본래 농업고등학교였던 부안 제1고등학교는 카페 베이커리과를 신설하고 교명도 전북 베이커리 고등학교로 바꿨습니다. 제과, 제빵, 바리스타 분야 인재 육성으로 목표를 수정한 겁니다. 올해 입학생 가운데 제빵에 관심이 있어 학교에서부터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군산시에서 온 학생도 있습니다. 군산에는 이제 그런 쪽에 학교가 없다 보니까 부안에 있다길래 온 것 같아요. 다른 학교보다는 그래도 베이커리 그런 게 배우러 오는 거니까 여러 실습실도 많고 신기한 것 같아요. 전국 밀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부안군은 부안 밀 베이커리 특화 교육산업 특구 모델을 발굴해 최근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전북 베이커리 고등학교는 지역산업과 함께 학교와 학생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애들이 기본 교육을 취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우리밀이 부안이 지금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은 우리밀 가지고 시도는 한번 못 해봤지만 지역과 한번 협력을 해서 같이 이렇게 우리밀에 관련된 빵 개발하도록 많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학생이 없어 통폐합되는 학교가 전국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변화를 통해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농촌학교들이 지역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국에서 4일부터 늘봄 학교가 시작됐지만 전북 지역은 참여율이 낮고 운영 시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도내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전체 420곳 가운데 75곳으로 참여율이 17.9%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44.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참여율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농어촌 지역에 작은 학교가 많아 늘봄학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교원단체들이 업무량 증가를 우려해 반대하는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말 안에 최대 65개의 늘봄학교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전북에서는 광역 기초의원 3곳의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시 제3선거구와 남원시 제2선거구 광역의원 2곳, 장수군 가선거구 군의원 1곳의 재보궐선거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당선 무효나 사직 등에 따른 것으로 선거 일정은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게 된 데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이 한 팀이 돼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국회 정개특위 소속 이원택 의원은 전북 10석 사수를 위한 위기는 크게 4차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전북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위험을 감지하고 자신이 정개특위에 합류했을 때, 이어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라고 진단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위의 원안 통과를 선언했을 때, 또 부산 선거구 조정 문제로 여야 간 이견이 발생했을 당시를 꼽았습니다. 이 의원은 전북 10석 사수는 180만 전북 특별자치도민과 500만 전북인들께서 지켜주신 것이라면서 전북 국회의원과 김관영 지사, 지방의원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 대해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이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초래한 전북 의석 감소 위기는 다행히 비례대표 1석을 줄이고 전북 의석 10석을 보전하는 국민의힘 합의안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 민주당 정치권 인사들은 중앙 정치권에서 도민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사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당 독주 체제는 전북 영향력 감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환주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예비후보는 민간개발 사업인 남원 모노레일 관련 흑색 선전 중단과 정책 선거를 촉구했습니다. 이환주 예비후보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 모노레일 등 현안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남원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모노레일 사업에 관한 음해성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돼 모노레일 사업을 정상화하고 국립의전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1,5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인원을 경신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동통신 기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한옥마을의 국내외 관광객이 1,536만 4,20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지난 2022년 방문객보다 36%가량 증가한 인원입니다. 지난해 한옥마을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만 4,425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5배가량 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차 전지와 방산에 이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전주와 익산, 정읍 등 1,572만 제곱미터 규모를 벨트로 묶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산업부는 평가와 심의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한 곳을 포함해 부실 우려가 있는 전국의 새마을 금고 9곳이 합병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본 적정, 자산 건전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북, 서울, 대전, 경기, 강원권역 각 1개와 부산, 경북권역 각 2개 등 총 9개 금고가 타 금고와 합병됐다고 합니다. 합병된 금고는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한다는데요. 고객들은 변동 없이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합병 금고의 자산 부채 전액을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해서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는데요. 예적금 출자금의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로 100% 이전하고 예적금 금리 만기 등 기존의 조건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 실태 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하는 등 경영 합리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7개 기관, 기업체 등과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업무 협약 후 각 기관들은 곤충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함께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과 곤충 제품 개발과 연구, 제품 판로 확보 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곤충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전북 지역 소규모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교가 개설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전북 온라인 학교를 만들어 4일 수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학교는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들이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의 수업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초와 중국어 등 17개 과목 35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15개 고교 340여 명이 수강을 신청했습니다. 고창군이 빈집을 고쳐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고창군은 올해 빈집 7동을 선발해 리모델링 비용을 한 동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선발된 빈집 소유주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등에게 4년 동안 무료로 집을 빌려줘야 합니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3월 15일까지 빈집 소재지 건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읍소방서와 정읍의용소방대 연합회가 4일 소방서 청사 앞에서 생명나눔 릴레이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혈액 수급난 해결을 위한 것으로 강봉화 정읍소방서장과 손주섭, 김성순 정읍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비롯해 소방서 직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습니다. 소방서 측은 많은 사람이 헌혈 캠페인에 참여해 생명나눔의 선순환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노후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81개소에 56억 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대동보건진료소 등 64개소는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거나 최신식 의료장비 116대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 남원시 보건소 등 6개소에는 보건사업 차량과 구강보건 이동진료 차량 7대를 구입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청년 인턴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4명으로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한 인턴은 6개월간 주 5일 근무하게 됩니다.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